안녕하세요. 3시반 타로의 3시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냥 다 내 맘같이 되진 않았죠.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거, 살아왔던 거 다 포함해서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의도치 않게 끝났거나 상황 때문에 끝났으면 다시 어떻게 그 사이를 돌릴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를 다시 쌓거나 만들거나 다시 되돌릴 만한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있는 것이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조금 더 예전처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카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여지를 혹은 기회를 줘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카드를 선택할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다면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리딩을 마저 들어주세요. 3시반 타로는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니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아무튼 저는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순서대로 쭉 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1번님은 생각하시는 분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이 다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왜 그 상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풀어야 할 매듭들이 너무 많아서 풀어보기도 전에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뭐부터 손을 이렇게 말을 절고 있죠.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실타래가 묶여 있어서 어떤 것을 좀 먼저 풀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부분을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차라리 좀 누군가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효율적일까? 그래, 효율. 얼마나 어떠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지, 혹은 어떠한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이런 관계의 효율성이 생길까? 너무 할 게 많고 뭐가 먼저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헛돈 쓰는 거 하고 이렇게 좀 헛물 캐는 거라고 하죠.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에너지를 쏟아 부었음에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좀 의미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걱정부터 옆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풀어야 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효율성을 따지는 건 좋죠. 무엇이 더 맞는 방향이냐, 어떻게 하는 게 더 어떠한 지름길이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움직였다가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게 지름길이라는 보장, 그게 맞는 길, 효율적인 길이라는 보장은 사실상 뭐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꼬인 게 너무 많아서 어떠한 것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풀려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꼬인 실타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효율성을 배제해두고 내가 좀 더 제대로 가는 방향, 옳은 방향이라는 거 생각을 조금 제외하고 좀 밀어놓고 좀 자기 자신이 좀 엄한데 힘을 쓸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딱 힘 들이는 만큼만 딱 드리겠습니까? 누군가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딱 드리고 싶은 힘만 드리면 간절함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꼬여있는 실타래 중에 내 손에 먼저 잡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이게 비단 뭐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효율적이었다. 근데 그거보다 뭐 다른 걸 먼저 했었어야 됐어. 그런 거보다 다른 걸 먼저 해결했었어야 됐어라는 생각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당장 어떠한 너무 꼬여있는 것에 쫄아서 혹은 너무 꼬여있는 것이 어떻게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단 뭐라도 풀어라. 뭐라도 푸는 것이 훨씬 더 조금 길이 보이는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우리도 막 이렇게 그 목걸이가 엉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실타래 같은 게 엉켰을 때 일단 손으로 이렇게 계속 만져보잖아요. 그 정확하게 어디를 당겨서 어떠한 매듭을 풀어서 딴 하고 푼다라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손에서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다가 어느 순간 풀리는 것처럼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내 손에 잡히는 매듭부터 천천히 푸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맞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게 길이 보인다고 하면은 다시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의 어떠한 꼬인 매듭을 완벽하게 잘 풀어야지 혹은 옳은 길로만 가서 제대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확실성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뭔가 내가 정확하게 행동해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일들을 다 처리를 하는데 어떠한 것은 내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은 저쪽이 한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요인이 다 명확하진 않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마저도 좀 감내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아지고 꼬인 실타래가 많은 인연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요. 몇 년이고 갈지도 몰라요. 어떠한 좀 명확한 하나가 뭔가 너무 싫은 게 있어.
그런 거면 오히려 빨리 잊혀질 수도 있는데,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왜 저 사람과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요. 이런 좀 많이 꼬여 있는 실타래 같은 경우는 좀 사람과 사람을 좀 묶을 수 있다. 내가 계속 생각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그리움이라든지 어떠한 그 상대방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떠한 마음 자체가 꽤나 오래 갈 것 같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마저도 좀 인정을 해라. 내가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과 뭐 완벽하게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좀 불확실성도 뭐 내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꼬인 실타래에 쫄아서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아무리 꼬인 실타래라고 할지라도 뭐라도 좀 손에서 주물주물 하면서 어떻게 풀리지 하고 직접 만져보는 것, 내가 스스로 만지고 풀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게 아주 효율적인 과정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1번님, 꼬이고 꼬인 실타래는 일단은 손에 쥐고 이리저리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못 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한 번에 다 푸는 어떠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님,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옳은 길, 효율적인 길, 맞는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타래부터 하나하나씩 풀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시 반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한 분의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차근차근 놓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2번님은 어떤 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어떠한 사람과 다시 뭔가 잘 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를 리딩하고 있는 저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왜 다시 시작하고 싶은지부터 먼저 스스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님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상처를 안고 가는 관계라서 조금 잘 안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다. 다시 만난다. 혹은 만나고 있는 동안에 잃은 게 있고, 그 잃거나 어떠한 게 그래요. 장단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단점도 있는데 장점도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고는 싶어. 근데 단점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다. 만나고 싶은데 단점이 너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 주변에서 만약에 누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팔자 네가 꼬는 건데 뭐 내가 뭘 하고 얘기할 수 있겠니라고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단점이 확실한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 상황이 처음에 기존에 원래 만났던 때보다는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상태라서
그리고 계속 바뀌어가는 상태. 보통은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쪽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혹은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멀리 떨어진다, 유학을 간다. 내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나를 위해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원래는 가까이 있었는데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보고 싶다 라는 감정이 좀 공유가 된다 라고 좀 보여줘요. 꼭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명백한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이 단점에 대해서 감내를 하고 그 어떠한 다른 부분에서 그거를 채우는 식으로 좀 그래요. 참 좋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상황은 이미 변한 상태니까 좀 스스로를 위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조금은 접어두고 조금 더 그래 차라리 희망적인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상대가 갖고 있었던 명백한 단점, 뭐 물리적인 차이라든지 정신적인 차이 같은 것도 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흐르고 내가 잘 보듬어 주면 이라는 희망, 생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어떠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좀 희망적으로 그리고 너무 허무맹랑하지는 않더라도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조금 거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 내부에서 여기서 내부라고 하는 건 2번님 자기 자신의 마음속 안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속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반복하여 생각할 수가 있다. 관계가 다시 잘 돼도 저러한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에나 단점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단점을 안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일단은 좋을 땐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점에 눈을 돌리겠다. 이 단점을 이해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확신을 갖는다면 그거는 관계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다. 다만 있긴 있다. 명백한 단점, 명백한 문제점이 상대방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2번님 그래요. 처음에 얘기했던 건 잊어주세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꼴 수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거기서 금덩이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만족스러울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2번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2번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뭔가 그래요. 좀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자기 설득은 좀 접어두고 하시고 싶은 대로 행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3시 반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가끔 잘 안 들릴 때가 있지,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이게 좀 수음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좀 최대한 제가
후보종으로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3번님의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뭔가 이 생각이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래요. 매여 있다.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다. 옛날 기준이 옛날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은 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어떠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 그 애틋함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좋았던 것에 감정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과 가장 좋았던, 물론 이상적이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시절이긴 한데 가장 좋았던 시절이 아니면은 조금 안 내키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관계가 잘 안 된 것도 그 사람이 변했다 혹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그 사람 나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 같은 뭔가 경우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는 가장 좋았던 때를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이 드니까 가장 좋았던 때가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가장 좋았던 때가 아니면은 나는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가장 좋을 때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나를 그 가장 좋았을 때로 다시 회귀시켜주지 않는 이상 3번님은 계속 그냥 버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나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수치로 어차피 매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그걸 수치로 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만큼 좋아했는데 지금은 요만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 보정이라고 하죠. 추억이 보정돼서 더 좋았을 때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그렇지 않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기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억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억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변한다는 것. 사람은 변하고 그럼 내가 뭘 원해야 되나? 내가 매여있던 어떠한 감정 그리고 그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랑에 매여 있는데 사람은 계속 변하고 상황도 변하는데 나는 그때의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아직까지 있는 거다. 다시 시작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뭐 변화한다는 것 자체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전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별개예요.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고 이건 이거대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게 될 수 있다. 누가? 상대방과 나 모두 둘 다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감정의 기준과 연애의 기준은 점점 변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내가 현실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할 때
예전만큼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3번님을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느냐 또한 아닌 것이고,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으면 난 저 사람을 다시 안 만날래, 예전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하는 게 예전만큼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과 현재 앞으로의 오는 행복은 완전히 별개인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수치할 수도 없고 경량할 수도 없는 상태.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 그때만큼 혹은 그때보다 더 좋지 않는 이상 나는 버틸래 라고 하는 것은 좀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판타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좀 비현실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망 같은 것도 결국은 내가 정하는 잣대에 의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무언가 남들은 이런데 이런 어떠한 시기, 질투 같은 것 또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뭐 상황상 그리고 정황상 그리고 어떠한 사정상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준이 옛날에 머물러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준은 누가 만든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기준, 그 사람과 좀 더 현실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설명할 수도 없는 행복치를 두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면은 안 돼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나지 않겠다라는 단언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행복의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3번님에게는 그 원하는 상대방을 다시 만나서 원활하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3시 반이었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4번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움의 대상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왠지 전체적으로 좀 삐뚤어져 보이는 건 제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삐뚤어져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반듯하죠. 자, 그럼 4번님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 그러니까 4번님이 생각하는 관계 자체가 뭔가 기대가치가 너무 높다.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어떠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랑 이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이외에 어떤 것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송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뭐 한 8시간은 자야 된다 치면 뭐 한 16시간 정도 있죠. 죄송합니다. 16시간 정도 있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 느껴지는 행복감이 있고 그것을
앞으로 쭉 해야 되는데 마치 감정과 사랑,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나의 원래 삶, 내가 소중히 여기는 원래 삶을 망가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내 원래 삶에서 남은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걸로 인해서 좀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오히려 내가 이기적이다. 둘 중에 하나죠. 내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건 공통적이고, 내 삶이 너무 소중한데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뀔까봐 첫 번째, 그리고 내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무 이기적일까봐 두 번째. 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모님, 다만 이러한 생각은 솔직히 스스로의 생각이죠. 스스로의 생각, 나 자신의 생각. 원래 사람은 그 시야가 좁아요. 좁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타로 카드 같은 거라도 펼치고 어떠한 의식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뭐 타로를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시야는 생각보다 좁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스스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내 삶이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유혹으로 인해서 출렁거리거나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좀 새로운 국면,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 새로운 여유가 보이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꾸준하고 뭔가 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내가 견고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그런 사람, 혹은 그런 행동을 나 스스로가 한다면 사실상의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소중해서 그게 깨질까봐, 혹은 내 삶이 소중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어차피 내 감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사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 나 이제 싫어할래 라고 해서 싫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 이제 좋아할래 라고 해서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니 내 스스로가 가야 할 길. 그런 거 있죠. 어차피 감정이라는 눈덩이는 구르면 구를수록 점점 커질 거고, 그것을 사실상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굴러가다 멈추긴 하겠지. 언젠간 멈추긴 하겠죠. 다만 그 굴러가는 도중에 내가 아무리 막고 손으로 밀고 이렇게 멈추려고 해도 그건 굴러갈 때까지는 무조건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 굴러가는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 훨씬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려면 뭔가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방어 기제를 좀 버려주고, 혹은 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좀 버려주고, 차라리 어떠한 내가 꾸준히 상대방에게 하는 노력, 혹은 상대방이 꾸준히 나에게 하는 노력을 보고 그로 인해 좀 여유롭고 좀 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내가 걱정했었던 그 사람과의 문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어설프게 일어나는데 또한 지레짐작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라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 감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계속 굴러가야 한다. 그걸 내가 막지 말고 차라리 그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과 관계가 다시 시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 한쪽만 남아 있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의 삶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위해서도, 또한 내 시야를 조금 넓혀서 뭔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노력을 함으로써 좀 내 스스로 안에 여유가 생긴다면
계속 굴러가서 커지는 감정을 막기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자기 삶이 소중한 만큼 어떠한 그 사이에 들어오는 뭐 나의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게 서로 충돌이 나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시 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착각으로 그 사람과 뭔가 헤어졌을 수도 있고,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합의하에 혹은 일방적으로 감정이 뭐 말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걸 보셨다면 그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의 행복, 조금이라도 더 느껴지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이러한 방법이나 저러한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어떠한 넓은 시야, 폭넓은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뭔가 번호를 선택했는데 다른 번호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부 다 참고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3시 반이고요. 아니다. 여기는 3시 반 타라고요. 제가 3시 반입니다. 그럼 금방 또 오겠습니다.